선생님은 1번으로 발표하셔야 되는데. 예, 네, 들어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동시에 두 분이 들어오시네. 예, 짠하고 나타나시네. 오늘 평상시보다 아주 그냥 또 나가셨네. 뭐 잘못 눌렀고. 예,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인천은 아직도 비가 조금 가랑비가 내리긴 하는데 그렇게 큰 비는 아니고 날씨는 선선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란에 최미정 강사님이 맨 먼저 이 책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최미정 강사님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그럼에도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하면은 어때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근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나와 잘 지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윤서진이라는 분이 책을 썼고요. 프롤로그를 보면 인간관계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실 어렵잖아요. 뭐 이런 내용. 그래서 더 나은 관계 매짐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인간관계 안에서 덜 상처받고 적게 실수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본인 스스로가 인간관계 실용서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분이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사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셀프 체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질적인 관계를 코칭하는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 내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신 사례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안 그러신가요? 항상 저는 흔히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코드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X자를 표시하고 더 이상의 관계를 노력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근데 그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우호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X자를 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X자를 안 했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꽂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한 말이 저는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는 코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잘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연령이 좀 들어가면서 보니까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면은 실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필규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계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얼핏 생각나는 게 양희은 선생인가요? 아침이슬 양희은 선생이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더 복잡하고 뭐 어려운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일 텐데 그분 얘기가 어떠한 그 이렇게 X자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 그 어투로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저 말씀을 해법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그 초월한 듯한 그런 그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그 좀 그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딱 부러지는 뭐 X 공 이것도 참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일 텐데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초월적인 예, 초화의 뭐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로타리 그러라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그 귀에 남더라고요.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우리 다른 쪽에서 독서 토론에서 추천한 책을 이렇게 소개받은 게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꼭 뭐 이게 마흔에 읽는 니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니체라는 이 철학자도 실제로는 뭐 서양에서 참 큰 획을 끈 그런 그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이 니체에 대해서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고 근데 이 책의 어떤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나는 어떻게 삶을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삶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을 때 또 죽기 전에 한 번은 니체를 만난다면은 인생길이 달라질 것이다. 니체 철학은 현재의 삶이 아무리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주도적이고 의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깨달음과 방법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밀리의 서재 그 PDF로는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오디오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DF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하버드 인생 철학인가요? 그 오디오북 한 8시간 반짜리를 이제 다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흔에 있는 니체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하버드 정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당신은 죽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뭐 죽은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 뭐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개념하고 사력을 다해서 뭔가는 그 죽을 똥살똥 하는 거하고는 같은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좀 주도적이 아니고 좀 끌려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분위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죽을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인사 재천명할 때 그 진짜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부분인데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봤느냐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은 그러한 거는 참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는 않고 있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냥 뭐 편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이거 어떤 그 절체성이라든가 어떤 그 절박감 이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는 건 쉽지는 않는데 근데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 그러한 마음이나 이런 그 끈은 잡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 골프는 제가 안 합니다만은 골프 프로를 보는데 최근에 그 골프 우승한 여자 우승자의 그 소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한 목숨 다 바쳐라는 표현을 해요.
야, 이게 뭐 이북의 전투적인 그러한 뭐라 그래, 군사 용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근데 그 골프 여자 선수가 우승 소감에서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임하는 자세가 내 한 목숨 다 바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플레이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히 그 홀에서의 자기가 그 집중한 거에 대해서 그 사례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는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마흔에 읽는 그 니체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0 후반일 텐데 네. 마흔에 읽어야 할 걸 지금 챙기셨어요? 이거 마흔에 못 읽었으니까 읽어야죠. 강진남 대표님이 질문 있으신가 봐요. 손을 들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트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핸드폰으로는 그게 안 돼요. 미안해요. 그래서 손이 그런 건지 알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니까요. 네. 다음은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책 내용을 책 제목을 올린 건 아니고요. 저는 요즘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는 해드렸는데 제가 세계사 공부하는 거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 동네 실시간으로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공부하고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토론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과제에 대해서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 숙제를 하고 읽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읽는 게 이제 매일같이 그 90일 성경글에서 90일 만에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한 3년째 이렇게 되는데, 90일 정도 되면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혼자 하는 방식이고, 마침 이제 요번 달부터 우리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꿀 성경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 챕터를 정해두고 이번 시기에는 이제 신약을 한번 읽겠다. 이렇게 정해서 이제 한 100여 명이 같이 이렇게 같은 부분을 읽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생각이 났던 게 있어서, 그래서 내용은 우리 독서 토론에다가 올려놨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독서 토론이기도 한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검언 파티 할 때도 좋은 거를 소개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독서 토론도 이게 지금은 같은 주제를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읽은 책을 나누는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장점이 뭐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마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교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읽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할 때에도 보면 확실히 이게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읽고 있는 생각 범주, 내가 보고 듣고 익힌 범주하고 또 다른 분이 그걸 본 그게 굉장히 다른 거를 느끼게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넓은 사고가 있구나 하는 걸 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독서 토론하고 목요 검언 파티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내용 자체가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뭐 첨언할 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시간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 같고
생각이 진짜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조금 그런 쪽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를 구태여 우리가 선택해서 한 책을 똑같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읽은 책을 이야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다양한 책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우리 목요 토론 독서 검은 경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를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두고 그거를 각자가 느낀 거를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9월 22일 모임에는 같은 책을 읽고 이 한번 소감을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동화책을 이제 꽃을 선물할게 하는 책인데 그게 이렇게 책을 이 밀리의 서재는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빌리시다든지 하시고 만약에 입수가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한 8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읽고 같이 한번 의견을 소감을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9월 22일 이벤트 토론 안에 네. 그 유튜브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아니면 그냥 책 제목 꽃을 선물할게 이걸 검색하면은 나오니까 한번 같이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소감을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해서 이번에는 그걸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기남 대표님은 듣기만 하신다고 하셨고 이순재 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거 보이시나요? 말씀하시죠. 예, 김창호 선생님 다 아시죠? 예. 먼저 선생님. 예.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것인가? 이 책이 저는 이제 조금 답답하거나 그럴 때 이 책을 보거든요. 내 몸 안에서 힘을 빼야 된다. 무엇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체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좀 많이 피곤했는데 비가 와서 좀 쉬라고 그렇게 비가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했고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너는 봉사니까 당연히 와서 이렇게 그 2시간에 해줘야 되고 우리는 시간이 좀 늦어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봉사도 이렇게 너무 몰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나 하면은 계속 이렇게 몰입을 하고 힘을 빼질 못해요. 그것에 이제 다 만족감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에 어디 외부 이제 철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시간을 땡겨서 해드리든 아니면 하루 쉴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질문을 할 때, 말을 할 때, 우리는 뭐 새벽 5시도 좋아요. 뭐 그냥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얄미운지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봉사도 좀 힘을 좀 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오늘 아침에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사도 약속이니까 미리서 이렇게 멘트를 남기면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공유를 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대표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영진 대표님 안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요. 이영재 대표님 먼저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니, 저 안 기다리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한데. 강 대표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들켰네.
우리 건 노션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V코리아에 노션 쪽으로 들어오시면 그 캠프 카드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캠프에 대한 거, 요 기록을. 요새는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금요 독서 토론, 요거는 들어오면 안에 이렇게 컬럼을, 책 컬럼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날 그 수업이나 이것과 관련된 책들이 있으면 책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놨거든요. 예, 한 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 연결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거에다는 일단 제 거,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책, 예, 요 책 연결해 놨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요런 식으로 제 독서 카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책마다 이렇게 카드가 한 장씩 있는데, 예, 그거에다가 필요한 거 링크나 의견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은데, 그 링크 중에 하나에가 아까 진재근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상 요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요약 쪽 보시면 한 15분짜리 있는데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왜 이걸 보셔도 되냐면, 이 미니멀 라이프 분야 책인데, 미니멀 라이프 분야 책이 엄청 많아요. 책 자체가 아예 그냥 이게 분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신 것 다른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책이 좀 빨리 읽히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책하고 좀 차이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셔도 돼요. 이거 들으셔도 한 15분짜리인데 이거 들으셔도 되고, 다른 책하고 차이를 보자면 이 책이 읽다 보시면 각 장별로 해갖고 분야를 잘 쪼개놨어요. 보통 미니멀 라이프 그러면 집에 대한 것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딴 책들, 딴 걸 다뤄도 좀 제대로 안 다뤄지거나. 근데 이 책 보면 앞쪽에 1, 2장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은 집에 대한 거, 효율에 대한 거, 업무 효율, 그러니까 집, 업무, 가족, 그 다음에 소비 생활, 시간,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니멀 라이프를 골고루 다뤄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에서 맞는 부분을 찾아내시기가 좀 꽤 괜찮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링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읽으면서 요쪽 책들은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원래는 무소유, 그 책, 이제 읽던 게 제일 먼저였고, 사실 미니멀 라이프 붐이 일기 전부터 이제 그 책은 있었던 거라,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읽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테크닉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실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게 사실은 해결이 돼야 이게 쉬워지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근데 이제 개 중에 이 책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리카 라인 저자는 일반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쪽으로만 본인이 책이 있고, 그런데 책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어떻게든 자꾸 버린다, 내려놓는다,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쪽 책들이. 근데 결국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를 먼저 해결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안 그러고 자꾸 덜어낸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보통들 보면, 이 책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계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먼저 풀어내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많은 거를 찾고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집착하고, 자꾸 하면서 시간을 갖다가 막 알차게 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삶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라도 자꾸 매달리는 그런 거잖아요. 물건에 매달리고, 시간에 매달리고, 사람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잃어버린 건데, 자꾸 바깥에 가서 찾고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무소유 스님 거 책 읽으면서도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조금만 다른 표현을 써주셨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무소유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전소유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무소유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많이 내려놔야 뭔가 내가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거든요. 소유라는 개념이 허상인데 소유에 매달릴수록 내가 고달퍼지는 거, 그게 내가 많이 소유하겠다가 됐든지 적게 소유하겠다가 됐든지 어차피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는 소유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데, 소유가 완전해지려면 일단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하는 존재여야 소유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근데 소유를 한다는 거는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나 잠시 그거를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지, 실제는 그게 아닌데, 이제 그래서 실제는 전소유,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딴 데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이게 이제 생각된 건데, 이미 예를 들어서 집이 좋잖아요. 집에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집에 집착하느라고 바깥에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걸 누릴 수 있다는 거. 옆에 공원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뭐 나가면은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오히려 집이 좋고 편안할 때보다 그냥 좀 고시원 있잖아요. 고시원 작은 방에서 이제 지낼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오히려 바깥을 더 많이 누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느낀 게, 전소유 상태에 대한 거, 그걸 깨닫는 거. 오히려 소유에 집착할수록 우리가 가난해진다. 예, 요거를 이 책 읽으면서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진 대표님, 전소유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전소유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미 세상 모든 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네. 그걸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별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잊어버리고 뭐냐면 내가 쥐고 있는 것만 가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제일 유리한 생각이냐? 남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요만한 거 보여주면서 요거 갖게 해줄 테니까 네 시간을 내놔, 이렇게 하는 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근데 이제 그 착각을 안 하면 그게 없는 거죠. 전소유는 이미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책 속에서는 너무 많은 해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엑기스만 전달하니까 뭐 몇 권의 책을 이 짧은 시간에 읽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공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사를 배우시는 것도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인가 들었는데 다 잊혀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욕심이라 죄송합니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세계사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공부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친코라는 책을 이 미국의 제일 재미 교표죠. 이민진 씨라는 분이 쓴 장편 소설인데, 이게 2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것은 인플루엔셜, 이제 원래 인플루엔셜에서 발간하기 전에 문학과 사상사에서 번역했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판권을 옮겨가지고 인플루엔셜에서 2번째 발행을 했는데, 책이 한 760페이지 정도, 1권은 한 380 넘고 2권은 380까지
가까운, 그래서 76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인데, 책을 잡으니까 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4일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교포 작가 이제 이민지 씨가 이제 파친코를 썼는데, 이 책 내용이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로부터도 환대받지 못한 제1조선인들의 빼저린 애환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1910년부터 1989년까지 약 80년간의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4대에 걸친 일가족이 경계인으로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역사를 그려놨습니다. 제1조선인들이 겪은 차별과 매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생존했던 그 역사를 한 편의 영화처럼 이렇게 썼는데, 실제 미국의 애플 TV에서 이걸 이 드라마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한참 걸리니까 이 가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선자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선자는 양진이라고 하는 엄마와 훈이라고 하는 아빠인데, 아빠가 언챙이 그리고 다리를 저는 이런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돈에 팔려가지고 훈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선자를 낳았어요. 근데 선자가 17살 때 고한수라고 하는 제일교포한테 이제 그 사랑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고한수가 나는 일본에 부인도 있고 세 딸의 아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자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걸 엄마한테 고백하는 것을 하숙을 하는 백이삭이라고 하는 목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이삭이 선자를 자기 부인으로 맡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 노아는 고한수의 이제 아들이고, 또 백이삭과의 사이에서 모자수도 태어나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이 와세다 대학에 입학할 만큼 아주 수재였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일본의 이 조폭 야쿠샤인 걸 알게 되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도망을 나오기 위해서 이걸 이제 나중에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여자하고, 이 아키코는 대학에 다닐 때 연인이었고, 이제 이 도망을 가서 빠친코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이 격리 여성하고 결혼해서 일남 삼녀의 자녀를 두어요. 그리고 이제 백이삭과 선자의 두 번째 아들이 모자수, 이제 선자의 차남이죠. 이 모자수는 이렇게 그 머리가 이제 영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빠친코에 근무를 하면서 이 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미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제 유미는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이 솔로몬도 역시 이 미국에 유학을 갈 정도로 이제 탁월한 그런 이제 적이었는데, 이 솔로몬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 금융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 일본으로 오게 돼요. 근데 여기도 역시 자이니치, 즉 교포라, 조선계 교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여기도 이제 빠친코 회사에 일을 하는. 근데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백이삭의 형님이 계세요. 이제 이 형님 때문에 이 선자하고 백이삭 부부가 일본 이제 오사카로 가게 됐는데, 이 백요셉의 부인이 경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 여기가 불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가 불임인데도 백요셉이 끝까지 이제 경이하고 사는데, 이제 백요셉이 이제 나가사키에 이제 취업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원폭으로 인해서 이 화재로
아주 엄청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도 경위는 끝까지 이 백예의 수업을 섬기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중에서 선자가 주인공이지만은 이 경이라는 이제 형님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 양진, 이 세 사람의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애환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그리면서 이제 노아와 모자술 중심으로 이렇게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파친코가 애플 TV에서 작년 3월부터 드라마로 이제 방영이 돼서 이제 이민진이가 이걸 드라마로 활용을 하면서 한국 사람을 이 주연으로 쓰도록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이 선자를 주인공으로 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한 2시간 정도로 요약해 가지고 이 방영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작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 드라마를 봤더니 이제 이건데요. 드라마를 봤더니 이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시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원작하고는 다른데 이걸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게 소설이기 때문에 실화를 중심으로 한 건 아니죠? 그냥 실화는 아닌데,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1교포 교포가,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살한, 그런, 뉴스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한 이유가 졸업 앨범에 일본 그 친구들이 너는 이 조선쟁이니까 더러워 가라 이런 식의 저기를 이제 앨범 뒤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해 가지고 못 이겨서 자살한 걸 최초 듣고 이제 이런 걸 좀 소설을 쓰고 이제 힌트를 얻었던 거죠. 근데 이 이민진의 신랑이 일본계 재미교포예요. 이제 신랑이 일본에서 같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일본으로 발령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진도 같이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됐는데 4년 동안 일본에 있게 됐거든요. 그 4년 동안에 젤교포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소설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화는 아니지만은 모든 바탕은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또 그 인터뷰를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젤교포의 애환을 이 소설에 썼던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광고 말씀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꽃을 선물할게라고 하는 동화책 그걸 한번 읽고 같은 책을 이렇게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제 이 느낌을 갖는지 그걸 나누도록 그렇게 9월 22일은 꼭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해서 지금 한번 그걸 잠깐 이제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열어놓은 줄 알았는데 안 열려놓아요. 잠깐요. 22일 걸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한번 이제 이벤트 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는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 대표님, 메시지 이렇게 우리 화상할 때 제가 메시지 넣었는데 답이 없으셔서 혹시 메시지를 안 봤어요. 예. 네, 하고 다 이렇게 연결을 같이 했을 때 뭐 부작용이 있나 해서 아까 해보진 않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컴패니언 모드, 화면 공유 모드로 들어가시면 예, 하울링 없고 괜찮아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둘 다 접근하시면 좀 설정 잘못하시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얼굴도 2개 나오고 뭐